내 삶을 그냥 내버려도. 임상아? 아니죠. 최상아? 맞습니다. 오늘 이곳 순천만에서 저처럼 열정적이고 또기가 많은 친구들이 모인다고 해서 제가 바로 달려왔거든요. 과연 오늘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주 기대되시죠?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볼까요? 출발! 순천만에서 펼쳐지는 가을 동화. 2014 정체봉 동화잔치가 시작됩니다. 가을날의 동화가 펼쳐질 이곳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 제철 맞은 갈대가 가을의 길목에서 순수한 문학의 세계로 사람들을 오라 손짓하는데요. 여기에 우리의 리포터도 빠질 수 없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 다리가 그 유명한 김승옥 작가의 무진기행에 나오는 무진교라고 해요. 이 갈대밭들 보이세요? 바람도 서늘히 불고 제가 딱 이 다리 위에 있어서 그런지 느낌이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백일장 대회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소설은 조금 무리고 시 한 편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볼게요. 백일장에 당당히 출사표를 던지고 향한 곳은 오늘의 동화잔치를 있게 한 작가 정체봉. 글을 기리는 문학관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글쓰기에 앞서 작가 정체봉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 문학관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정체봉 작가님의 문학관이 마련되어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이 정체봉 작가님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연 정체봉 작가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전라남도 순천 출신의 작가 정체봉. 한국의 성인 동화 장르를 개척한 고 정체봉 작가는 지난 1973년 동화일보의 동화 꽃다발로 등단해 활발한 작품 활동을 전개해왔는데요.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1980년대 이후 발표한 물에서 나온 새와 오세암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창 필력이 오를 시기 간암이 발병했고 결국 작가 정체봉은 지난 2001년 생을 마감하고 마는데요. 정체봉 문학관에서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체봉 작가가 대학 다닐 때 지금의 그 김순희 여사와 연애를 하게 되는데요. 그 연애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 꽃다발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써서 동아일보에 제출하기 전에 이걸 김순희 여사한테 갖다 주고 이 작품이 당선되면은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 작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신춘문예로 당선이 돼서 신문에 이렇게 보도된 그 양면의 작품을 김순희 여사에게 갖다 줘서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작품 속에 스며 있습니다. 동심이 가득한 삶을 살다간 작가 정체봉. 그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정체봉 백일장에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중학생? 네. 중학생이구나. 아니, 오늘 여기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거예요? 글쓰기에도 관심이 많고 글쓰기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광고 보고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아니, 그럼 오늘 여기가 정체봉 백일장이 열리는 건데 혹시 정체봉 작가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아유,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오늘 여기 어떻게 왔어요? 오늘 문학 여기 백일장이 와 있어서 선생님이 소개해 주셔서 왔어요. 아, 진짜? 오늘 백일장 그럼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주제는 생각해 놓은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순천만이다 보니까 갈대나 뭐 가을이니까 가을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잘할 자신 있죠?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럼 그 자신감 몰아서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동심의 마음 가득 안고 백일장에 참여하게 될 지역의 청소년들은 총 600여 명. 올해로 사흘째를 맞이한 정체봉 동화잔치는 이렇게 꾸준히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매김해왔죠. 이번에 정체봉 문학 동화잔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순수한 동심을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전파를 해주고 또 작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외려 차원에서 이 행사를 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각자 마음속 깊이 고이 간직했던 가을날의 동화를 꺼내놓는 이 시간. 참가자들은 그동안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원고지 위에 차근차근 써내려가는 중인데요. 동심으로 가는 길목에선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이 100일장에 참여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사뭇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참여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오게 되셨어요? TV에서 보고 그 날씨도 좋고 오늘 순천만 갈대 축제도 한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 진짜 열심히 쓰고 있네.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요. 글 쓰는데 원래 취미가 있었어요? 아니요, 별로. 재미없어요? 아니, 원래 순천대학교에서 드림팀 보려고 그러려고 친구들이랑 약속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이거 신청해놨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구나. 강남여고요.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된 거예요? 중학교 때 참가해서 상 받은 경험이 있어서 다시 한번 참가하게 됐어요. 오늘 주제가 세월호랑 SNS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고 했는데 혹시 뭘로 쓰실 예정인가요? 세월호는 건들기가 너무 힘들어서 SNS로 학생들의 마음을 표현하려고요. 100일장 참여에 불타는 의지를 밝혔던 우리의 리포터. 그 실력이 공개됩니다. 제가 드디어 한 편의 시를 완성했습니다. 한번 읊어볼게요. 감독님, 저 운 좀 한 번만 떼어주세요. 이제는 나타날 때도 되었건만. 성질나. 친구야, 솔로인 날 제발 구해줘. 정체봉 동화잔치는 100일장과 정체봉 문학상 시상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대한민국 등단 작가 중 동화를 쓰는 누구라도 정체봉 문학상을 받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2014 정체봉 문학상의 심사평,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첫째는 판소리 사설조 구어체 문장이 아주 능란했다는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4 정체봉 문학상의 주인공은 바로 유영소 작가의 꼬부랑 할머니는 어디 갔을까입니다. 작가님 정말 축하드려요. 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상을 받게 되셨다고 생각되세요? 정채봉 선생님은 어린이들만이 갖는 순수한 마음이 동심이 아니라 인간 본성이 갖는 순수한 마음을 동심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알아봐 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 100일장 참여하려고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이 이제 꿈을 키워가는 이 친구들한테 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말고 주제를 좀 좁게 생각하고 자기가 쓰려고 했던 것들을 구체화 시켜가면서 잘 정리한다면 좋은 글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동심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 믿었던 고 정체봉 작가.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해마다 순천만에서는 정체봉 동화잔치가 열립니다. 가을날의 동화는 이렇게 우리의 곁에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겁니다. 고 정체봉 작가가 걸어갔던 그 길 위에서 말이죠. 편안히 흘러가는 고을. 횡성군 우천면 정금마을에는 삶과 죽음의 애환이 서린 회다지 소리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횡성군 정금리. 이곳 마을엔 1984년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민요가 전승 보존되어 오고 있는데요. 바로 회다지 소리입니다. 회다지 소리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땅에다 묻고 이제 묻으면은 그 짐승이나 그 나무 뿌리 등의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흙에다가 흙가루를 섞어서 다지면서 부르는 소리가 회다지 소리입니다. 망자를 운구하는 상여 행렬. 그리고 마을 가득 울려 퍼지는 염원의 소리.
망자의 묘를 만들기 위해 회를 섞은 흙을 다지며 부르는 노래를 의미하는 회다지 소리는 예부터 무덤을 다지는 노동요라 불리는데요. 한 발 한 발 굳게 다지는 이들의 애도 속에는 횡성 고유의 삶과 자연, 그리고 문화가 살아있죠. 선 소리꾼의 박자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구성된 소리를 반복하는 상여꾼들. 서로 어깨를 마주하며 율동을 맞추고 점차 우리 가락으로 흥을 돋우는데요. 망자를 애도하는 가락과 흥을 돋우는 상반된 두 가지의 가락이 어우러진 회다지 소리는 노래와 함께 몸짓에서 보이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특징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인 횡성 회다지 소리는 전승 보존회에 의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마을의 노력입니다. 그 장례 문화가 화장 문화로다가 한 80% 이렇게 육박하다 보니까 그 매장 문화가 거의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매장 문화가 그 사라져가는 데서 그 우리 그 민족의 그 혼과 그 대동단결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장점이 장례 문화에 있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서 그 같이 주민 화합과 단결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전승을 하는 그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통 문화의 맥을 이어나가는 우리의 소리. 마을에선 고유의 장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최초이자 유일의 민속 축제였던 태기문화제를 지난 2010년 횡성 회다지 소리축제로 재탄생시켰는데요. 이후 독특한 장례 문화를 선보이며 장례 문화 축제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녀가 나가면서 그 이 다리를 건너고 또 이제 그 해를 닿는 그 동작까지를 적으라면서 지금 현재 이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이 마을에서도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장례 행렬을 그대로 재현을 해가지고서 하는 것이 그 원형을 갖다가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여와 장례 문화라는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전승해온 정금마을. 주민들은 특유의 장례 문화를 애절한 노랫가락과 율동에 담아 계승시켜 왔는데요. 이들의 노력은 더 나아가 사라져가는 강원도의 전통을 되살리며 하나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어울림의 문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아름다움을 되새기며 그 가치를 함께 나누고 즐기는 사람들. 항상 뭐 즐겁죠. 마을 분들 같이 어울리니까 좋은 거지. 그래서 하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즉 삶과 죽음이 하나임을 노래하는 회다지 소리. 그렇기에 횡성 회다지 소리는 단지 두려움과 슬픔의 울림만은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삶이라는 의미와 함께 죽음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며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깊은 뜻이자 유산인 것이죠. 죽음과 삶을 보듬어온 횡성 회다지 소리. 오랜 세월 묵묵히 지켜온 마을의 새로운 노력은 이제 전통을 넘어 친근한 문화예술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원형 공개는 우리가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장례 세시풍습을 좀 살리고 되살리고 또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내고 후세들이 우리 이런
세시풍습에 있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앞으로도 그 기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원형 공개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의미로다 여러분 저희들도 열심히 그렇게 원형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젠가 찾아오는 죽음. 이 속에서 회다지 소리는 삶의 의지를 다집니다. 세월이 흘러 또 하나의 귀중한 전통 문화를 만들어낸 횡성 회다지 소리. 여기엔 한 생에 살아온 선조들의 삶과 숨결, 그리고 이를 더욱 이끌어야 할 미래의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무공의 청정지역 봉화, 이곳에 희귀채소의 메카를 꿈꾸는 사람이 있다. 미니채소와 각종 허브는 물론이고 열대 과일까지 400여 종의 채소를 재배하는 최종섭 대표. 그의 희귀채소 사랑 속으로 들어가 보자. 경북 봉화군 무랴면에 위치한 한 채소 농장. 각종 비닐하우스와 유리 온실이 가득한데 이곳에는 평소 보기 힘든 다양한 채소들이 즐비하다. 연하고 순에서 새싹으로 먹기 좋은 비트 순에서부터 비타민 순과 적양무 순 등 어린 채소는 물론이고 향긋한 허브 채소에 국내에서는 이름도 생소한 가든 허클베리와 구아바 그리고 골든베리까지 열대 채소며 과일도 수두룩하다. 이 모든 희귀 채소를 열심히 가꾸고 키운 사람이 있으니 바로 농장 주인 최종섭 대표다. 그의 채소들은 이미 전국 유명 음식점에서 최고급 식재료로 손꼽힌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들에 들어가는 요리에 들어가는 꼭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식재료, 그래야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채소들 위주로 해서 이제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유명한 레스토랑, 미쉐린 가이드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이나 타워 레스토랑 이런 데에 쓰는 그런 그 가채류, 건채류, 엽채류, 쌈채류, 허브, 그다음에 식용꽃, 그다음에 열대 과일부터 열대 식물부터 한대 식물까지. 원래 최종섭 대표는 20여 년간 잘 나가던 수석조리사였다. 그랬던 그가 직접 채소를 재배하게 됐는데 이곳 봉화에 털을 잡은 지도 벌써 4년째.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지만 착실히 일구어왔다. 제가 요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조리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식에 그 각 나라의 음식을 하는데 재료가 없으니까 얘를 상당히 많이 먹었거든요.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낼 수가 없으니까. 한국 음식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식재료만 가지고 음식에서는 세계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현지 전략을 위해서 현지에서 좋아하는 그런 야채들을 가지고 한국 음식화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그 공급을 해줘야. 근데 우리가 뭐 고추장, 된장, 매주 이것만 가지고는 간장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보다 한식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싶었던 최종섭 대표는 요리를 만들 좋은 채소가 필요했고 이를 직접 키우기로 마음먹었다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종류의 씨앗을 들여와 직접 재배해왔는데 최적의 장소가 고향인 봉화였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기후대의의 작물, 분포대를 가지고 있는 작물들을 이 한 곳에서 그나마 기후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다음에 햇빛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곳이 어디냐. 라고 해서 전국을 거의 다 다녔어요. 엄청나게 다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가 봉화가 소백산맥하고 태백산맥이 있어서 이 서쪽에서 오는 미세먼지나 황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높은 산에서 차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나 그 다음에 동해안 쪽에 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그런 구름들을 높은 산에서 좀 차단을 해주고. 매일매일
400여 종의 채소를 정성 들여 돌보는 최종섭 대표. 청정지역, 좋은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이곳의 어린 채소들은 맛과 향은 물론이고 영양도 가득하다. 연하고 향도 있고 영양가도 뛰어나잖아, 우리 새싹이요. 그다음에 모양도 이쁘고 앙증맞고. 그래서 음식이 이제 고급스럽게 나갈 때는 이렇게 조만하게 이쁘게 해서 크면은 모양이 별로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 각종 채소는 가장 적당한 시기에 수확해서 국내 최고급 호텔과 유명 레스토랑 등의 식재료로 납품한다. 그 루꼴라라는 야채예요. 근데 이게 맛이 쓴맛도 있고 매콤한 맛도 있고 그 약간 우리 들깨 향이나 이런 향도 좀 있고 해서 맛이 여러 가지 맛이 나요. 그래서 이게 느끼한 그런 음식에 이걸 같이 곁들여서 먹게 되면 그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할 수 있으니까 이태리 요리에서 꼭 들어가는 그런 채소 중에 하나예요. 새싹 채소나 허브 종류 외에도 몸에 좋은 희귀한 열대과일도 이곳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쪽에서 임상 실험을 해서 본 결과 세계에서 가장 항암종이 뛰어난 반응을 일으키는 게 이 나무예요. 이 나무라서 이 나무가 이제 포포라는 나무인데 추운 지역에서도 이 열매, 가수 열매를 달리는 건데 그 열매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실생에서 자란 건데 이 나무 열매가 이 당도도 뛰어나고 망고처럼 생긴 거예요. 맛도. 이 바나나하고 망고의 중간 맛이 나는데 이 항암종이 이 잎이나 이 줄기나 이런 것들이 항암종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현재 연구 발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이제 최초로 이제 공개하는 그 열매가 되겠습니다. 이게. 누구보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최종섭 대표는 다양한 품종의 기능성 채소와 과일을 키우며 활용 방법도 연구해왔다. 포포라는 나무 열매 역시 그의 노력 덕분에 널리 맛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이렇게 그의 농장에는 각종 희귀 채소를 알아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특히 요리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그의 농장은 보물창고인 셈. 서울에서 접하기 힘든 그런 큰 온실에서 여러 가지 허브들하고 채소들이 재배가 되는 걸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것들을 다 이제 저희가 채취를 해서 먹어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즐겁고 기대되는 것 같아요. 농장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직접 불 앞에서 요리를 하기도 하는 최종섭 대표. 오늘은 봉화 한야구에 봉화 송이로 만든 스테이크와 직접 키운 채소를 따뜻하게 구워내 한 접시 차려냈다. 샐러드 역시 그만의 비법으로 색다르게 선보이니 먹는 손님들의 얼굴에도 만족감이 퍼진다. 어디 이뿐이랴, 색깔마저도 눈길을 확 사로잡는 채소 비빔밥. 여러 종류의 채소에 밥과 된장찌개 넣고 슥슥 비벼 한 입 먹으면 여느 레스토랑 음식이 부럽지 않다. 여기서 직접 재배하는 새싹 채소랑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보지 못하는 야채들로 요리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식감이랑 향도 달라서 그런지 음식이 모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색다른 시도를 하는 최종섭 대표의 노력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따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지금도 일하는 틈틈이 농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제가 국내 처음 보급하고 연구했던 것들이 대에도 많이 쓰여져 있고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도 보면 그런 야채들이 음식으로 많이 표현해 나가고 지금 있는 입장이 돼서 이제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한 1000여 정도는 해야 좀 세계적인 음식이 상당히 국내에서도 평가받지 않겠나. 남들이 쉽게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최종섭 대표.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봉화 지역이 희귀 채소의 메카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그 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 그의 이런 노력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길 기대해 본다.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음악이 있어 행복한 학교, 신왕초등학교를 찾아가 볼까요? 이곳은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신왕초등학교. 1961년에 개교한 이 학교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 수가 적어서 폐교가 거론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이들이 다시 늘어 활기를 띠고 행복한 학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신왕 챔버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이 거주하던 주민들이 대도시로 이주해가면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서 15명까지 줄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 배워두면 100세 이상 살 때에도 즐겁고 행복하게 써먹을 수 있는 뭔가 좋은 게 없을까 생각해 보았고 그 끝에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이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또 지역에서 모여들어서 현재는 42명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신왕 챔버 오케스트라. 음악의 힘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시작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전교생이 18명에서 42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10마디부터 할 거야, 알겠지? 여기 부분이 멜로디 부분이니까 이부터 하는데 덕광이는 아직까지 많이 안 배웠지? 그러니까 아예 안 배워요. 주 멜로디 나오는 부분만 따라서 하면 돼. 그리고 여기 반박자 쉬고 들어가는 거, 알겠지? 해보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자, 잠깐만. 자, 여기 세 박자 끌다가 쉬어줘야 돼. 알겠지? 그래야 다른 악기 소리가 또 들어가지. 다시 한 번 하자. 시작. 신왕초등학교에서는 골프와 한국화, 오케스트라까지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건 단연 오케스트라입니다. 신왕 챔버 오케스트라는 지난 2012년 11월에 창단해 2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동안 학교에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음악을 접하고 나서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요?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또 이제 내가 모르는 곡을 알게 되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기쁨도 드리고 봉사도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면서 그런 게 참 이런 게 행복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커서도 이런 활동하면서 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했어요. 현재 42명의 전교생이 신왕 챔버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기본 악기로 바이올린을 배우고 3학년에서 6학년생은 플룻, 클라리넷, 첼로, 콘트라베이스 중 하나를 개별 악기로 선택해 배우고 있다네요. 또 다른 교실로 들어서니 역시나 연습에 열중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중후한 저음이 참 듣기 좋은데요. 제 몸집만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듬직한 2명의 친구들. 이건 대체 무슨 악기일까요? 이거는 악기 이름이 뭐예요? 이건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 이거는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는 악기예요? 음이 낮아서 그 곡에서 음을 낮게 깔아주고 그런 역할 하는. 악기 배운 지는 얼마나 됐어요? 1년 반. 그러면 처음부터 이 악기 하고 싶어서 학생이 직접 고른 거예요? 처음에 제가 클라리넷을 골랐었는데 제가 좀 몸집이 크니까 이걸로 하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우리 성현 친구의 콘트라베이스 연주 한번 들어볼까요? 오, 보통 실력이 아닌 것 같죠? 연습을 끝내고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연곡면 행정 1위 마을회관. 오늘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선보이는 날인데요. 찾아가는 효 콘서트를 열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쇼 콘서트를 하는데요. 오늘이 쇼 콘서트 하는 날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쇼 콘서트 왔어요. 이번 효 콘서트는 올해 4번째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익숙하게 공연을 준비하는 친구들. 좁은 마을 회관이지만 나름대로 멋진 무대가 만들어졌네요. 40분가량 진행되는 콘서트에서 아이들이 준비한 곡은 총 7곡.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알차게 편성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효 콘서트를 찾아와 주셨네요. 딸이 여기 유치원이라서 공연하거든요. 공연 이제 좀 있으면 시작할 텐데 어떠세요? 뿌듯해요. 이제 7살이 돼서 할머니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바이올린 하는 진이라는 친구 있어요. 몇 학년인데? 3학년이요. 3학년? 네. 3학년인데 바이올린 하네요? 네, 저희는 바이올린 때문에 이 학교로 전학 왔어요. 그래요? 경기도에 살다가 네. 강원도로 이사 왔는데 이 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반년 동안 고민하다가 전학을 왔는데 너무 행복해요, 아이가. 그래요? 매일 학교 가는 하루하루를 되게 기뻐해요. 네. 배움의 기쁨이 있는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건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효 콘서트가 시작됐는데요. 잠시 아이들의 실력을 감상해 볼까요? 클래식부터 트로트까지 장르 불문, 다양한 선곡이 돋보이죠. 찾아가는 효 콘서트인 만큼 어르신들을 위해 흥겨운 트로트도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네요. 예, 오늘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즘 시골에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아이들이 찾아와줘서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종종 이런 일이 있었으면 더욱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연주가 서툰 1, 2학년 아이들은 꾀꼬리처럼 고운 목소리로 합창을 선보였는데요. 이렇게 전교생이 모여서 멋진 콘서트를 만들어 나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좋은 음악을 들려줘서 기분이 좋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들려드리고 싶어요.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께 연주 들려주시니까 뿌듯하고 그리고 또 연주하니까 재밌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 음악을 들려드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고 다음에도 더 열심히 연주해서 더 좋은 공연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이들 정말 귀엽죠?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이 공연을 할 때 아이들이 뭐 배운 것 가지고 자랑하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콘서트는. 요새 아이들이 특히 나누는 거, 베푸는 거에 좀 인색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가지게 함으로써 아무 살아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보람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만들어서 또 찾아오고 싶습니다. 공연 어르신들이 일단 기뻐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르신들한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게 좋고요. 그로써 아이들이 또 하나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행복하고 봉사해야 하면서 애들이 더 커간다는 게 너무 좋아요. 앙코르 곡은 어르신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트로트. 내 나이가 어때서.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 모습을 보니 오늘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죠? 시골의 어느 작은 학교에 울려 퍼진 아름다운 하모니. 신황 챔버 오케스트라에서 아이들은 꿈을 꾸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요. 기쁨, 그리고 나눔의 기쁨에 푹 빠진 신황초 아이들은 음악이 있어 늘 행복합니다. 요즘 식사하고 나서 디저트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디저트 하면 왠지 살도 찔 것 같고 이도 썩을 것 같고 몸에도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몸에도 좋고 아주 달콤한 디저트.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여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달콤한 디저트들이요. 입맛까지 사르르 녹이는 특별한 달콤함을 찾아서 출발!
쾌청한 가을날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곳은 홍천. 홍천에 자란 명품 인삼도 실컷 만날 수 있고 홍천 특산물 한우도 만날 수 있다. 스멜. 근데 달콤한 것은 어디에? 오늘 달콤함을 찾아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뻥튀기만 먹고 있네요. 이것도 물론 맛있긴 한데 달콤한 거 어디 있는 거예요? 어떤 거지? 혹시 저거 엿 얘기하시는 건가? 시선을 끄는 연 만들기 체험장. 어허, 여기로구나. 벌써부터 달콤한 향기가 솔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 호박엿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호박엿을 이렇게 만들어요? 네, 우와. 옛날에는 네. 옛날에 할머니들이 기둥에다 걸고서 이렇게 내렸다 땡겼다 했는데 요 기계가 나와서 이렇게 늘려주는 작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 먹을 수 있어요? 네. 우와, 우와, 방금 막 따끈따끈해요. 어머. 어머 세상에, 마시멜로우 아니죠? 엿이죠? 어머 세상에. 여기는 설탕이나 첨가제도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렇게 많이 늘려주기 때문에 이게 붙지 않고 부드러운 엿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홍천의 명품 인삼으로 만든 인삼엿과 춘천의 도라지엿 등 각 고장의 지역 특산물로 만들어 더 특별하다는 전통엿.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소냐. 아이들도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전통엿 체험에 나서보는데 우리 텔레비에 보면은 시험 보러 갈 때 자, 엿을 사 먹잖아. 잘 붙으라고 먹으라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지만 자, 엿에는 엿당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엿당. 그 엿당이라는 성분이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고 집중력을 키워주고 기억력을 좋아지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엿을 많이 사 먹는 거예요. 알았죠? 아, 그렇구나. 맛있는 전통엿 동글동글 꼭꼭 눌러서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 보는데 별 모양, 하트 모양, 나만의 작품이 짜잔 완성. 우리 친구는 오늘 만든 엿 누구한테 선물할 거예요? 엄마. 엄마한테. 그럼 엄마 제가 만든 엿 맛있게 드세요. 엄마, 내가 만든 엿 맛있게 드세요. 대대로 내려오던 우리네 간식 전통 엿 체험. 어르신들에겐 어릴 적 옛 추억의 향수를 부르는 아련한 맛이요. 아이들에겐 달콤한 전통을 이어주는 온 세대 간식 전통 엿 드시겠다. 옛날은 그 단맛이 많이 나잖아. 근데 지금 별로 단맛도 별로 안 나고 좋네. 맛있으세요? 네, 맛있어요. 엿 만드는 거를 보면서 먹는 건 처음이라서 엿 만드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맛은 어때요? 달고 아주 맛있어요. 달콤한 디저트를 찾아간 두 번째 장소 춘천시 퇴계동이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탕집 맞죠? 네. 오, 예쁘다. 어머 세상에. 어머 이거 일일이 이거 손으로 다 적으신 거예요? 엄청 예쁘다. 다채로운 빛깔, 재밌고 재치 있는 모양으로 눈길 사로잡는 갖가지 수제 사탕들. 보기만 해도 특별한 달콤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한데 선물용으로도 그만이라고. 와 정말 색깔도 모양도 다양한 사탕이 많네요. 오 이건 뭐예요? 어떤 사탕이에요? 이거는 네. 저기 유기농 설탕을 써서 만든 슈퍼사워 이제 캔디인데요. 네. 그저 신맛이 강해서 임산부들이 많이 찾는 사탕이에요. 이거는 특별히 임산부들이 드시게 되니까 이제 유기농 설탕을 사용하게 됐어요.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그거는 건가요? 이제 저희 아들이 사탕을 먹는데 네. 이제 뒤에 성분을 보니까 너무 많이 안 좋은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좋은 사탕을 만들어 줄 수 없을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걸 참고해서 이런 수제 사탕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반 수제 사탕은 합성 향료나 인공 색소를 사용하지만 이곳에선 직접 개발한 천연 향료와 천연 색소로 사탕을 만든다고. 먼저 설탕과 물엿, 물을 끓여 틀에 붓는다. 설탕 시럽에 천연 색소, 천연 향료, 구연산을 넣어 식힌다. 다음은 포크에 걸고 쭉 늘려 하얀색을 얻어낸다고. 옛날 저희 엿 박하엿 만들듯이 하얀색이 이제 되게 해서 저희는 하얀색 만들 때 다른 색소를 아예 안 넣거든요.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얀색을 만들어요. 다음은 알록달록한 색상의 사탕 반죽을 모아 갖가지 다양한 모양을 만들고 다시 굵은 반죽을 한 묶음처럼 뭉쳐 길게 늘인 다음 탁탁탁 잘라주면 일반 알사탕 같은 락캔디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주면 롤리팝 캔디 완성. 먹어볼까? 무슨 맛인지?
아 뜨거워. 직접 만든 롤리팝 캔디. 근사한 모양만큼이나 감탄이 절로 나온다. 30년 인생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사탕은 처음 먹어봐요. 야 너넨 좋겠다. 일찍 먹어봐서. 무슨 맛이 나? 딸기맛. 딸기맛? 달콤하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 더 달콤한 것이 수제 캔디의 매력이라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통 엿과 수제 사탕을 만나고 왔는데요. 사실 달콤함 하면 이걸 빼놓으면 서운하다고 이거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뭐냐? 바로 초콜릿인데요. 이번에 만날 초콜릿 또한 아주 특별함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초콜릿인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요선동의 한 수제 디저트 전문점. 이곳 역시 안에 들어서자마자 한쪽 진열장에 갖가지 수제 디저트들이 눈길을 끌고 있었는데, 이야, 군침 꼴깍 넘어가게 생겼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에 뭔가 특별한 초콜릿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근데 초콜릿 하면 뭐 그냥 평소에 먹는 초콜릿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다른 게 있나요?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초콜릿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그런 재료를 가지고 조금 정직하고 순수하게 좋은 단맛을 가지고 이제 몸에도 좋은 그런 효능이 있는 초콜릿을 매장에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수제 초콜릿인 거네요? 그렇죠. 제 손을 거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내고 빚어내기 때문에 모양은 조금 서툴기도 하고 제각각이긴 하지만 맛은 정말 끝내줍니다. 견과류 트러플 초콜릿에 도전. 제과용 럼주와 생크림, 벨기에 다크 초콜릿을 준비. 아몬드와 피스타치오, 코코넛 슬라이스도 준비. 전자레인지에 생크림을 80도 정도로 데우고 다크 초콜릿을 섞어 중탕한다. 뜨거운 물과 제과용 럼도 섞어준다. 다음은 냉장고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식혀 어느 정도 굳은 초콜릿을 동글동글 빠르게 빚어준다. 진한 초콜릿 향이 사방에 퍼지는데,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수제 초콜릿이 기존에 파는 그냥 일반 슈퍼에 파는 그런 초콜릿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초콜릿 자체에 이제 카카오라는 성분 속에 폴리페놀이라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적포도주하고 녹차에 많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건데 초콜릿에 조금 더 많다고 해요. 훨씬 더. 네, 그래서 그 폴리페놀 자체가 우리 몸속에서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이런 스트레스도 좀 감소시키면서 굉장히 몸에 이로운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초콜릿을 아몬드와 코코넛, 피스타치오에 골고루 묻혀주면 견과류 트러플 초콜릿 완성. 특별한 날 선물용으로도 그만인 수제 트러플 초콜릿. 먹을수록 깊은 맛에 기분까지 업. 어때요? 슈퍼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덜 달고 맛이 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또 먹어보고 싶어요. 네. 먹을수록 행복해지는 수제 디저트 세계. 그 맛의 비결에는 남다른 정성과 노력이 숨어 있었으니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달콤한 매력에 여러분도 푹 빠져보세요.